현재 시장을 움직이고 있는 섹터도 자세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승 섹터로는 드론과 UAM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특징적이었고요. 뿐만 아니라 지정학적 리스크의 방위산업과 사료 관련주들도 강세 시연해내고 있습니다. 2차 전지 관련주는 테슬라 호실적에 힘입어서 생산주들은 좀 강세를 보이고 있지만 소부장주들은 쉬어가는 상황이고요. 하락 섹터로는 반도체와 전선, 아이폰, 코로나19, 엠폭스를 꼽아봤습니다. 하나씩 자세히 만나보시죠. 먼저 드론 관련주입니다. 자, 어제 국방부 국산 자폭 드론을 연내 실전 배치하겠다라고 결정을 했죠. 구체적으로 우리 군이 폴란드산 자폭 드론을 구매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국산 자폭 드론도 연내 배치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어제 강세, 오늘도 모멘텀 이어집니다. 베셀 이 시각 26%대 빨간불 켜내고 있고요. 코콤도 18% 상승 곡선 그리고 있으며 이외에도 기산텔레콤, 네온테크, KT, IM 모두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방산주 만나보시죠. 지정학적 리스크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특히 어제 미국 국방부는 북한 병력이 러시아에 있는 것 같다며 공식적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그동안은 확인 중이라는 입장만 내놨는데 이번에 공식적으로 인정을 했고요. 또 북대서양 조약기구 즉 나토 또한 북한의 러시아 파병을 공식적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여기에 오늘 윤석열 대통령과 폴란드 대통령의 정상회담도 예정되어 있는 가운데 방산 관련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보이면서 방산주들 모멘텀 받아갑니다. 이 시각 앞서 살펴본 베셀 26% 오르고 있고요. 이외에도 퍼스텍과 같이 전쟁 관련주들 7%대 강세 시연하고 있습니다. 빅텍, 웰크론, 코츠테크놀로지 모두 빨간불 켜내고 있네요. 이번에는 사료 관련주 만나보시죠.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해 어떤 뉴스가 나왔냐면요. 영국 정부 당국은 지난 5일에서 14일 흑해 항구에 대한 러시아의 공격으로 상선 최소 4척이 파손된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흑해 항구에 대한 공세를 늘리면서 가자 지구를 비롯한 세계 각지로 갈 식량 운송이 방해를 받고 있다. 이러면서 우려를 하기도 했는데요. 이 시각 이런 점들이 부각이 되면서 고려산업은 17% 빨간불 켜내고 있고요. 뒤이어서 미래생명자원은 7.69%, 한탑도 마찬가지로 6%대 빨간불, 뿐만 아니라 팜스토리, 사조 동아원 모두 상승 곡선 그리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2차 전지 대표주 생산 관련주 만나보시죠. 테슬라 호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매출은 예상을 하회했지만 주당 순이익이 예상을 크게 웃돌았고요. 마진율도 긍정적이었습니다. 이에 시간의 거래에서 12% 가까운 강세를 시연했는데 우리 장에서는 일부 종목만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1.6% 오르고 있는데요. 비교적 상승폭은 축소해 나가고 있다는 점 함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SK 이노베이션은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삼성 SDI는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하락하고 있는 섹터 반도체주 만나보시죠. SK하이닉스 호실적에도 반도체주들은 오늘 쉬어갑니다. SK하이닉스 매출이 예상을 밑돌았지만 영업이익이 예상을 웃돈 상황에서 이런 움직임은 다소 아쉬운데요. KRM은 3% 넘게 밀리고 있고요. 미래반도체는 3.71% 빠지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ALD, 가온칩스, 퀄리타스 반도체, 원팩 모두 하락하고 있네요. 이번에는 아이폰 관련주 한번 살펴볼까요? 애플, 아이폰 16 생산량 축소설이 전해지면서 간밤 뉴욕 증시에서 2% 하락 마감했습니다. IT 전문 애널리스트, 특히 애플 분석으로 유명한 거밍치 애널리스트는요. 4분기에 내년 상반기 아이폰 생산을 애플이 1,000만 대가량 줄였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아이폰 프로 생산도 애플이 대폭 축소했다고 전했고요. 중국 협력사에 11월에 생산 중단을 할 수도 있음을 통보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제 LG 이노텍 부진한 영업 실적을 발표했죠. 해당 소식에 아이폰 관련주들 오늘장 쉬어갑니다. 앞서 언급한 LG 이노텍 8.5% 밀리고 있고요. BH는 3.4%, LG 디스플레이는 3.17% 빠지고 있습니다. 덕산, 네오룩스, 더구전자, 하이비전 시스템 모두 밀리고 있네요. 자, 다음으로는 코로나19 관련주 한번 살펴볼까요? 그동안 테마성으로 올랐던 종목 중에 코로나19와 엠폭스 등 감염병 관련주 쉬어갑니다. 주가 흐름 살펴보시면 PCL이 22% 넘게 빠지고 있고요. 나이백은 9.61%, 샤페로는 5%, 삼일제약, 진매트릭스, 진원생명, 과학 모두 파란불 켜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장을 움직이고 있는 섹터 흐름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오전장 ETF 시장 상황 살피면서 오늘장 주도 섹터 ETF와 특징 ETF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 국내 증시 움직임부터 확인해 보시죠. 오늘 우리 시장 살펴보시면 반도체와 2차 전지 ETF 모두 지지부진합니다. SK하이닉스가 사상 최대 분기 실적을 발표했지만 기대감이 선반영됐던 걸까요? 오늘 삼성전자와 함께 약세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흐름 지켜보면요. 0.88% 밀리고 있고요. 2차 전지 ETF도 0.75% 밀리고 있습니다.
한편 오늘 철강 ETF가 강세 보이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인데요. 현재 8.72% 상당히 높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장중 상한가 기록한 고려아연이 철강 섹터 전반을 이끌어가고 있는 양상으로 철강 관련주로 분류되는 다른 기업들은 큰 움직임 없이 거래되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현대차가 오후에 실적 발표 앞두고 있는 가운데 자동차 ETF도 파란불 켜고 있고요. 에너지 화학 ETF도 0.34%, 금융 ETF도 0.49% 밀리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ETF 특징 섹터들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양시장 모두 농산물 관련 ETF가 견조합니다. 영국 총리가 성명을 통해 러시아가 가자지구로 가는 민간 곡물 선박도 공격하고 있다고 밝힌 가운데 곡물 관련 ETF들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한편 우리 시장만의 특징적인 섹터로는 테슬라 밸류체인을 꼽아봤는데요. 테슬라가 간밤 주당 순이익에서 어닝 서프라이즈를 시현한 가운데 우리 증시에서도 선별적으로 훈풍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미국에서는 최근 AI발 전력 부족에 주목받고 있는 유틸리티 섹터가 상승률 상위에 자리하며 거래량도 견조했습니다. 우리 시장 특징 업종과 ETF 더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테슬라 밸류체인 관련 ETF 리스트업 해봤는데요. 오늘은 코덱스 테슬라 밸류체인 팩트세트 종목 짚어보겠습니다. 삼성 자산운용이 0.18%의 보수로 운용하는 ETF로 2023년 6월에 상장한 ETF입니다. 연간 수익률은 42.74%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순자산 총액은 126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보유 종목들도 확인해 보시죠. 대부분의 구성 비중을 미국 시장에 상장한 종목들이 차지하고 있는데요. 그중 테슬라가 22%대, 엔비디아가 16%대 차지하고 있고요. 여기엔 적어두지 않았지만 CATL로 표기되는 전기차 배터리 제조사 컨템포러리 에너지도 11%대 보유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에서는 LG 에너지 솔루션과 LG화학, 엔캠 등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현재 흐름도 짚어볼까요? 현재 2.63%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시장에서 주목해볼 만한 ETF 종목들까지 살펴봤고요. 오늘 투자도 대박 나시길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수연이었습니다. 네, 11시 12분 이 시각 시장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테슬라의 급등과 SK하이닉스의 호실적도 우리 시장에 큰 힘을 불어넣진 못했습니다. 장전의 열기가 다소 허무하게 느껴질 정도였는데요. 우리 시장 약세 출발 후에 여전히 파란불입니다. 그래도 오전장 저점보다는 모두 낙폭을 줄여나가는 모습이 보이고 있고 또 최근 장중 흐름이 크게 변화하는 편인 만큼 오후장에 기대를 가져보면서 오전장 마무리되는 지금 시장 상황 전해드립니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확인해 보시죠. 우선 삼성전자 오늘 약세입니다. 어제 외국인이 결국 순매도하면서 31일째 순매도했는데요. 현재도 2.03%대 하락하고 있고요. SK하이닉스 오늘 약세 출발해서 장중 3%까지 빠졌습니다. 다소 아쉬운 모습을 보였는데요. 그래도 현재 0.8% 빨간불 켜주고 있습니다. 지금 19만 7,500원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LG 에너지 솔루션은 오늘 테슬라의 호실적과 급등에 따라서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장 초반에는 SK하이닉스보다 테슬라의 호실적에 따라서 2차 전지와 ESS 관련주들의 급등세가 눈에 띄었는데요. LG 에너지 솔루션은 4% 가까이 상승 후 현재는 1.73% 상승하고 있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어제 장 마감 후 실적을 발표했죠.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예상을 상회했고 역대 최대 분기 매출을 기록했는데요. 4공장 가동률 상승과 우후적 환율에 따라서 연간 매출 전망치도 4%가량 상향 조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목표가 상향 리포트가 대거 나왔습니다. NH와 KB, 키움과 유안타, 그리고 DS와 SK, 신영증권 모두 목표가를 3%에서 많게는 30%가량 상향 조정했는데요. 결국 목표가 130만 원이 다수 발견됐습니다. 기존에 가장 많이 발견됐던 숫자가 목표가 120만 원이었는데요. 10만 원 가량이나 더 높아진 겁니다. 최소 6곳의 증권사가 목표가를 상향한 상황, 하지만 이 시간 주가는 다소 아쉽습니다. 오늘 2%대 하락하면서 139만 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103만 9천 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오늘 현대차 실적 발표 예상돼 있죠. 매출은 42조 8천억, 영업이익은 3조 8천억으로 3분기 기준 역대 최대 실적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전 실적 발표 시간을 예상하면 오후 2시경쯤에 발표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다만 오늘 주가는 2%대 약세입니다.
오늘 KB금융도 실적 발표 예상이 돼 있습니다. 장 마치고 4시쯤에 발표할 예정이고요. KB금융의 예상 순이익은 1조 5천억 가량입니다. 이번에 밸류업 계획도 함께 발표하니까요. 그 점도 함께 주목하시면 좋겠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테슬라의 훈풍이 ESS와 자율주행주에는 미치고 있지만 2차 전지 소재까지는 미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에코프로 BM이 2.28%대 하락, 에코프로 1.62%대 하락하고요. 엔캠도 1.2%대 약세입니다. 오늘 제약 바이오 전반적으로 약세인 와중에 하락 출발했던 알테오젠이 상승 전환에 성공하면서 40만 원 선을 앞두고 있고요. 리가캠 바이오도 1.4% 상승하고 있습니다. 또 클래시스가 오버행과 매각설을 극복하지 못하고 이번 주 크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7%대 크게 하락하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시황센터입니다. 오후장에 VI 발동된 종목 통해서 시장 분위기 살펴보시죠. 우선 조금 전에 한미사이언스가 상방 VI 발동됐습니다. 경영권 분쟁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한미사이언스는 임시주총을 11월 28일에 개최하고 또 한미약품도 어제 공시를 통해서 임시주총 날짜가 전해졌습니다. 12월 19일로 임시주총 날짜가 전해졌는데요. 여기에서는 신동국과 박재원 이사의 회의만이 상정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외에는 정호경부터 단기성 테마들이 많이 형성이 되면서 정말 들쭉날쭉 움직였습니다. 오늘 내리 시총 작은 종목들이 상방부에 발동되면서 다소 심심한 시장이었는데요. 12시경에는 전기차 화재를 막기 위해서 행정안전부가 모든 지하주차장에 스프링클러 설치를 추진한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파라텍과 TKJ A강이 상방부에 걸렸고요. 파라텍은 1시가 안 되어서 하방 VI 발동됐습니다. 그럼 VI 특징주 통해서 시장 분위기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시죠. 네이처셀의 퇴행성 관절염 줄기세포 치료제 후보 물질인 스템 조인트 스템이 미국 FDA로부터 첨단 재생의료 치료제로 지정받았습니다. 첨단 재생의료 치료제는 혁신 치료제의 신속한 허가를 위해서 FDA에서 도입한 일종의 패스트트랙 제도인데요. FDA 승인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주가도 긍정적으로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24% 급등에 이어서 오늘도 급등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두 번의 상방부회가 발동됐고요. 지금도 23%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이처셀의 FDA 승인 가능성이 강세라면 LNK바이오는 오늘 FDA 승인을 받았다는 소식이 강세입니다. 척추 임플란트 기업인 LNK바이오가 오늘 허리용 높이 확장형 케이지 6종에 대해서 FDA 최종 승인을 받았다 전했는데요. 미국 시장 진출 기대가 더해지면서 장중 상한가를 잠깐 터치했고요. 지금은 21% 상승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VI 특징주 전해드렸습니다. 네, 빅데이터로 살펴본 정치는 어떨지 오후 1시 기준 시가총액 1,000억 원 이상 기업 가운데 거래량 상위 종목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거래량이 전반적으로 평일 대비 높지는 않습니다. 특정 테마로 움직이기보다는 시총이 작은 기업들의 움직임이 더 큰 모습인데요. 먼저 거래량 최상위인 YG플러스가 올라와 있습니다. 그룹 블랙핑크의 멤버 로제와 브루노 마스가 협업해낸 신곡 아파트의 인기가 지속되고 있는데요. 뮤직비디오 유튜브 조회수가 1억 뷰를 돌파했다고 합니다. 전일 대비 거래량은 조금 줄었지만 나흘째 급등세를 이어가고 있고요. 음원 유통주들도 부각되면서 드리머스 컴퍼니까지 거래량 상위단에 올라와 있습니다. 국산 자폭 드론 실전 배치 소식 속 최근 주목을 받은 퍼스텍도 거래량 상위 오르면서 닷새째 상승불을 켜고 있지만 주가 변동성은 큰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같은 모멘텀 속 LK삼양도 상위단에 올라와 있지만 마찬가지로 주가 변동성은 큰 모습입니다. 이어서 대명 소노시즌도 3거래일째 높은 거래량을 보이면서 오늘 강세를 보이고 있고 오늘 코스닥 시장에 입성한 기업이죠. 인공지능 로봇 솔루션 기업 시메스도 보입니다. 개장 직후에는 20%대 급등을 보였지만 곧바로 상승분을 반납하고 하락으로 전환해 장중 공모가 3만 원을 밑돌면서 상장 첫날부터 부진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반등 하루 만에 약세를 보이면서 전날 상승분을 다시 돌려놓고 있는데요. 외국인은 오늘도 매도세를 보이고 있고 기관 매도세도 주가 하락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락률 상위 종목도 살펴보겠습니다. 하락률 상위에는 한캠이 먼저 보입니다. 지난 20일 상장 첫날 26%대 상승 마감한 이후 이틀째 두 자릿수 약세를 보이면서 공모가 18,000원 아래로 내려섰고요. 뒤이어서 인스피언과 LG이노텍 등 순으로 올라와 있는데 오늘 하락률 상위단엔 단연 눈에 띄는 기업은 LG이노텍입니다. 전날 장마감 이후 시장 추정치의 절반 수준에 가까운 어닝 쇼크를 알리면서 급락을 면치 못하고 있는데요. 실적 발표 이후 쏟아진 18개 증권사 리포트 가운데 무려 15개 증권사에서 목표 주가를 하향했습니다. 내년에도 수익성을 회복하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까지 더해지면서 오후에도 낙폭을 전혀 줄이지 못하고 있고요. 이 시각 현재도 두 자릿수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 오늘 상장한 시메스도 보이고요. 루미르와 나이백, 클래시스까지 오늘 하락률 상위단에 올라와 있습니다. 빅데이터로 본 증시였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